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잡담을 제 영어의 여정에 대한 잡담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세대 때에도 영어를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알파벳을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깨달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때 나이랑 현재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23년 정도 영어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물론 막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정기교육 때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 여하튼 2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에 대해서도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제 경험을 좀 들으시면서 최대한 어,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고 더 빠르게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방향으로 본인을 만들어 가셨으면 해서 제 이 경험을 조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듯이 제가 영어가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본인이 한국인이고 뭐 한국에서 취직을 할 생각이고 뭐 해외에 나갈 거는 뭐 여행 갈 거밖에 없고 특히 또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뭐 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회사 동기들을 봐도 처음부터 해외 관련된 팀에 소속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고요. 사실 건축공학, 토목공학은 국내 시장만 집중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선택을 했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많이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이런 게 정말 좋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정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 양이 너무나 다릅니다. 본인이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그 분야가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욕심이 있고 하면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조금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수능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 때 영어 영역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과였는데 저 때 이제 일부 수능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이제 언어, 수학, 과학, 과탐, 사탐, 영어 이렇게 5개를 다 봤었는데요. 이제 수학, 과탐, 영어 이렇게 3가지만 보는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양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영어는 꼭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던 문제집을 다 풀어봤었어요. 제가 영어를 막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은행식으로 때려 박자 그러면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영어 문제를 진짜 너무나 많이 풀어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2학기 정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가장 최하위 레벨에 배정이 돼서 정말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잠깐 들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2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나서 뭐 일치월장했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익을 했는데 공익 때 제 친한 친구가 본인이 토익 온라인 수업을 끊었는데 본인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공유를 해줄 테니까 이제 저보고 듣고 싶으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듣고 토익 공부를 좀 해서 공익 때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한번 봤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830점인가 뭐 그 정도 받았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당시만 해도 공대생들은 토익 한 88점 넘으면 이제 취업하는데 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공익 때 사실은 제가 취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성적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봤는데 좀 덜 뭐 이렇게 간절한 상황에서 봤는데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대학교 때 필요한 영어 공부까지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라는 이제 거만한 생각을 하고 이제 살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신촌에서 보고 이제 걸어 내려가는데 그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외국인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신촌역이 나오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영어로 물어봤는데 제가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못 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그래서 제가 수능도 2번 봤죠. 그리고 토익도 뭐 공대생 치고는 뭐 처음 본 시험인데 잘 받았죠. 그리고 회화 수업도 뭐 2학기나 들었는데 그 순간 당황해서인지 어쨌는지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나 그래요. 제가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순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언어라는 게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읽기랑 듣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토익이 리스닝하고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개만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2가지 능력만 저는 갖고 있었고 이 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트레이닝이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2가지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영어가 어차피 필요할 것 같은데 이 2가지를 내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작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줄 알려면 쓰기도 가능을 해야 되고 그거가 익숙해지면 말할 때도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작도 그때 처음 해보고요. 그리고 회화 학원을 다시 끊어요. 그 예전에 어학당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놀러 다니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정말로 좀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영작도 해보고 말하기도 그 영작과 더불어서 같이 좀 더 잃어보려고 하죠. 제가 영작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영어를 실제로 써보면 이 문법에 대한 것도 알아서 익혀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단어는 이럴 때 쓰는구나라는 게 좀 더 머릿속에 박히게 돼서 많이 써보면은 그게 굉장히 본인을 트레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쓰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회화는 그때 어떤 회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장문과 회화를 한 3, 4개월 정도 하고 저는 영국으로 떠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 다행히 저를 서포트를 해 주실 수 있어서 이제 저는 한국은 좀 미국 영어가 좀 더 일반적이니까 영국 영어를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되고요. 제가 잉글랜드의 베일스쿨이라는 데를 9개월 정도 다니게 됩니다. 베일스쿨이 캠브리지랑 런던에 있는데 캠브리지에 6개월, 런던에 3개월 정도 다니면서 일반 코스 그냥 뭐 회화도 하고 뭐 그냥 뭐 특정한 목적이 없이 그냥 학원 다니는 것을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나머지 6개월은 시험을 봅니다. 이제 IELTS라는 시험이랑 그리고 이제 영국을 가시면은 영어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여기 제가 그 시험 준비하는 책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CAE, Certificate in Advanced English랑 FCE, First Certificate in English 이렇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험을 보고 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히스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를 픽업하러 나오신 한국분이 계시고 이제 제가 그 런던에서 캠브리지까지 운전해서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거기 캠브리지 도착해서 기숙사에 사감을 만나고 그 제 방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대머리 백인이었는데 저한테 영국 억양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애들이 영어로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일본에도 있었고 뭐 브라질에도 있었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막 또 막 말을 거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죠. 회화 학원을 나름 다녔는데도 왜냐면 영국 억양도 너무나 어색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한 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름 뭐 런던에서 이제 거기는 지하철을 튜브라고 하는데 튜브 정기권 사는데 그 매표소 직원한테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해보고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 이 9개월이 끝날 때쯤엔 그래도 내가 영어 할 수 있구나 조금 그 정도 자신감을 붙이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취업 때문에 토익을 다시 봤고요. 영국에 9개월 산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940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로 승진을 하려면은 아마 토익을 봤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토익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이제 석사 때 석사를 진학하기 위해서 또 토익 성적을 냈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봅니다. 토익을 3번 정도 더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 당시만 해도 국내 건설 시장이 좀 죽어가고 해외 건설 시장이 뜬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제가 취직한 회사의 사장님이 신입사원들 전부 해외 현장으로 보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말레이시아에 한 5개월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쳐놓은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여기에 있을 때도 영어를 좀 썼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고 말레이시아 언어가 있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언어가 재밌는 게 글자가 없었어요. 한글처럼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파벳을 씁니다. 영어 알파벳을 쓰는데 말레이시아 어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어, 이 회사에서는 영어를 썼고 이때 또 한 4, 5개월 또 영어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국에 돌아와서 현장 다닐 때는 영어에 이용도 쓴 적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 미국으로 유학을 박사과정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석사를 하면서 토플 2번 보고 그리고 GRE를 5번 봅니다. GRE가 1년에 5번까지 볼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RE 5번, 한 번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불이 넘는 시험인데 5번까지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시험을 몇 번 봤는지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탭스인가 빼고 볼 수 있는 시험은 다 봤어요.
토익 스피킹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저 때 토익 스피킹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토익 스피킹도 봤었고 토익은 총 뭐 5번도 넘게 받고 토플도 2번 받고 뭐 GRE 사실 미국으로 유학 가실 생각이 없으시면은 볼 일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받고 그리고 영국에서 이 IELTS가 호주에서 개발된 시험인데 호주, 영국에서는 IELTS를 토플보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IELTS도 받고 또 자격증 시험도 보고 볼 수 있는 시험이란 시험은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마쳤고요. 미국 연구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뭐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한쪽은 미국인밖에 없습니다. 저 빼고 다 백인이고 백인이랑 히스패닉 한 분 계신데 이제 남미 계열, 중남미 계열을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 분, 저 동양인 빼고 다 백인. 나머지는 다 중국인이에요. 또 다른 팀은. 근데 이제 이 백인과 회의를 할 때 아직도 많이 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어, 이 표현을 할 때 아직도 제가 어,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동양인들이 샤이하다고 하잖아요. 좀 소극적이죠. 어떤 본인 표현을 할 때. 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는 어, 굉장히 영어에 많은 투자를 나름 했어요. 많은 투자를 했고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에 대한 한계점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고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일단 많이 들어야 돼요. 일단 요즘에는 정말 재밌게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억양이고 두 번째는 표현이죠. 억양은 본인이 퍼스트 랭귀지가 이제 본인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억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본인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우리가 들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 자체가 저희가 들어본 경험이 없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이제 영어를 들었을 때 저게 어색하구나. 저게 저렇게 표현을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도 한국 채널보다 영어나 영국 채널을 더 많이 팔로우를 하고 더 많이 보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듣는 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어느 순간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제 얘가 이런 표현 쓰네. 약간 이런 게 보입니다. 제가 영어가 제2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센스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오려면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기라고 이렇게까지 PPT를 준비한 이유가 일단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듣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 개 더 만들 건데요. 어떻게 본인의 듣기 실력을 늘려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어떻게 제가 지금 듣기를 늘렸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발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어에는 한국말에 없는 발음 기호들이 있어요. 뭐 th, 아니면 r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이런 그 발음이 없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혀 모양이 어떻게 되고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영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따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본인이 상대방이 네이티브가 얘기를 할 때 그 입모양이라든지 그 소리라든지를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두 가지가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억양이랑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제 듣기를 통해서 표현의 어색함을 줄여가고 그리고 이 발음 연습을 하면서 첫 번째 어색할 수 있는 억양을 최대한 네이티브랑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네이티브랑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제가 맨 처음에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국인들과 굉장히 수준 낮은 영어로 대화를 했던 게 물론 영어를 쓰는 그 자체의 경험을 늘리는 데는 좋지만 본인이 영어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대화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중국인들과 팀을 이뤄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영어로 뭔가 배우는구나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미국인들, 네이티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제가 쓰는 표현도 더 고급져지고 그리고 쟤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제가 제 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을 다녀도 되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지금 한국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는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TV만 봐도 많고 분명히 뭐 이태원 이런 데 가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분명히 네이티브와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처럼 제가 복 받아서 저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고 그 기회가 돼서 이 기회를 만들었었지만 본인이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팁을 좀 더 드릴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23년간 영어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중요도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영어를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저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제가 공유를 해야 되나 싶긴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남들보다 시험 많이 봤을 수준으로 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난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제가 느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쓰기가 중요했다. 작문을 해보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게 빨라져요. 빨라지고 어느 순간 되면 한국말로 생각을 안 해도 영어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빨라지는데 그 쓰기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제가 듣기를 어떻게 늘렸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듣기를 더 내가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본인 공부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